그리고 이제 입시 원서 쓰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같이 좀 하시고 자 하시는 마음들 또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이것도 녹화가 되나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직설적인 내용으로 조금 가감 없이 같이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중간고사 이제 잘 봤나요? 기말고사죠? 그것도 예, 곧 있으면 또 이제 고등부학생 학부모님들 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오늘 우리 중3 학부모님들 간담회 제목은 아주 특별합니다. 중3,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왜 그럴까요? 진짜 고1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2도 아니고요. 딱 이 학생들. 지금 현재 중3인 이 학생들이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그런 좀 비보가 있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해마다 지금 간담회, 절기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은 대충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주로 학부모님들 모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입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입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그렇죠? 보시면 지금 현재 고3인 학생들은 어떤 상태냐면 예전의 방식의 수능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목고가 전성기였던 시절에 얘들이 이제 대학을 특목고를 간 학생들이고 그 아이들 입시를 치르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중3과 고1, 고2 학생들은 여기 딱 낀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시작되는 게 변별력으로 갈리는 수능의 A형, B형이라는 시험으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실제로 이미 2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B형하고 A형 난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준도 되게 애매하고 지금 그런데 서울 시내의 소재 대학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우리 시도 교육부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영어는 무조건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고의 과도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죠, 이 아이들이. 그리고 상대평가의 마지막 세대다. 이게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말고 이제 동생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혹시나 모르지만 재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학년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먼저 현재 중2 학생들이 나중에 대입을 치르게 되는 그 해에는 내신이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되고 니트가 대입에 있어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2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중1 학생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안정권 안에 들어서는 선 안에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더 갈리는 시점에서 중3 학부모님들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울까요? 웃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 웃거나 울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는 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해야 될 것과 방향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자, 입시가 바뀌어도 하지만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사제라든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입시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가치 바로 입시가 바뀌어도 최상위권 전국 2, 4% 학생들은 항상 대학을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수능 1등급 학생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이 1등급인데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는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벌써 이제 원서 쓰셔야 되고 중학교 다년생들하고 이제 상담 아마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고등학교 좀 정하셨다 이런 분 계신가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어딘지는 안 여쭤볼게요. 아직은 예. 아, 정하셨군요. 여쭤보고 싶네요. 외고 예. 어디에 생각하고 계시나요? 명동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이제 원서를 총 몇 번 쓸 수 있나요? 예, 생각보다 좀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고등학교가 있어요. 전기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 자유형사립고, 특성화고, 예고, 최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라든가 용인외고가 여기 속해 있는데 이 중에서는 한 학교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랑 자사고를 동시에 쓴다 이런 거는 없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낀 학교장 선발 후기고라는 학교가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에 속하는 게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인근에는 상영고등학교가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자율학교. 이렇게 후기까지 해서 전기, 후기, 그 다음에 중간에 낀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고,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미리 선발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평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 그냥 오늘 아침에 점을 봤더니 뭐 그런 게 있더라, 누구 용하는 사람을 봤더니 뭐 이러더라, 이런 걸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설마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고등학교에 각각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우리 아이의 파악은 이미 하셨을 거고, 2가지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웃도는 상위 개념이 뭐냐면 당연히 뭘까요? 대입이죠. 대입이 있고 그 밑에 고등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치러야 되는 게 우리 학생이니까. 그럼 대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 대학 갈 때 뭘 보고 대학을 가냐면 내신과 크게 보시면 논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이죠. 수능. 최저등급. 그런데 이 최저등급을 반드시 제시하는 모든 학교들이 있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물론 지금은 상대평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범주가 어떤가요? 전국에 있는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이 이렇게 전국 단위 시험을 본 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유치원 보내시고, 초등학교 때 사립 보낼까 국립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보내셨고, 중학교를 또 이렇게 다녔고, 내신을 딱 처음에 봤을 때 기억나세요? 중1 때 내신? 막 떨리셨는데 잘 보는 애들도 있고, 옆집애가 더 잘 받고, 짜증나고, 혹은 더 잘 봐서 더 이렇게 면도 좀 세우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암중학교에서, 명지중학교에서 400명 중에 몇 등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입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험, 전국구에서 70만 명 중에 어느 레벨에 속해 있느냐, 영어가, 수학이, 국어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옆집 애보다 조금 못했어도 이게 괜찮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학을 갈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의 2과목까지 이렇게 총 4개 영역이 평균 2등급이면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이까지를 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봐요. 통칭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유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해서 각각 고등학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이런 걸 보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걸 전에 한번 보신 어머니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계별 전국 등급 목표 설정입니다. 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반복을 해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도 사실은 한두 번 들으셔서는 잘 삘이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교육받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현재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요, 국영수 탐구 2과목, 국어, 영어, 수학이랑 탐구 과목에서 2과목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 내신을 보죠. 그리고 논술을 보고 그게 기가 막히게 잘했어도 최저등급을 한번 거릅니다. 최저등급에 만족이 안 되면 논술을 전국에서 몇 등을 했어도 아웃이죠. 내신이 반에서 학교에서 몇 등급이라 할지라도 아웃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여드리는 층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최저등급의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원 가능한 기준으로 봤을 때 2개 영역이 3등급이다. 그 말은 3이고 나머지는 막 9 찍고 막 난리예요. 그래도 걔가 이 최저등급이 만족이 되면 어딜 가냐면 광운대와 인하대가 지원 가능합니다. 합격선이 아니라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개 영역이 2등급이다. 나머지는 좀 못해요. 3, 4, 3, 4, 5, 3 막 이래요. 그런데 영어만 예를 들어 2등급이어도 숭실대 동국대는 지원 가능한 최저등급을 지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영역이 2등급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에 속하는 것이죠. 중대, 홍대. 자, 그리고 우리 탑반 학부모님들이시고, 그리고 중3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그렇게 막 느낌있게 다가오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학생들도 서성하니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려면 국영수 111 혹은 112 이 정도가 지금의 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얼 데이터는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111이에요. 사실 정말로 붙는다고 한다면 111. 그런데 어머님들 111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탑반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얘네들을 다 풀어 헤쳐보면 112, 122, 211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11을 요지부동 끌고 가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3 때 거의 끝났어요. 어느 부분이. 그래서 요지부동 뭐 하다가 2등급이 나왔더라도 끌고 가는 그런 뒷심까지 발휘를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 작업을 고등학교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시원서 쓰면서 이제 고3이나 재수생 애들이 많이 좀 찾아왔었어요. 어딜 써야 되냐, 6개를 원서를 쓰는데 그 중에 어딜 쓰면 좋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얼마나 다뤘답니까? 근데 점수가 어떤데 봤더니 좋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좋냐면 이거예요. 122, 121, 122 막 이래요. 3월달, 6월달, 9월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선생님 저는 111 찍을 자신 있습니다. 이거예요. 얘가. 근데 속으로 그렇죠. 이제 입시 앞두고 있는 애한테 제가 조치를 했으니까 걔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111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 중에. 2등급과 1등급은 그야말로 문제 하나 차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냐면 재수를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여건이 막 너무 좋고 이런 건 아닌데 2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과외를 하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가 2등급이면 3개 틀리거나 2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는. 그것도 못하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꾸 1, 2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반도 다니고 영어 과외도 60만원짜리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입시 코드가 지금 존재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를 조금 보시면은요, 저 기준은 대입이고 고등학교에서 보시면은 최소한 언수회탐 및 평균 2등급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안정권입니다. 서울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에 입학이 지원 가능한 그 정도 선인데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2012학년도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놀랍죠. 재원생이 94%가 2등급이에요.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바로 대원외고가 1위고, 이렇게 쭉 가면은 84%, 83%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바로, 과학고등학교, 밑에부터는 이제 일반고등학교. 이대고거나, 지금 상암고나, 대성고, 이런 고등학교는 지금 자사고로서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박스 안을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거의 독보적입니다. 재원생들 중에 50% 이상이 대부분 다 2등급 이상이라니까 분위기가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이 중에 좀 이상한 게 국제고나 과학고 얘네들 뭐야 이러실 텐데 국제고는 수능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을 그냥 한번 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고도 특이한 그 과학고만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신문 보니까 중앙일보에 예전에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법조계 쪽에 70% 이상인데 이제는 대원외고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딜 보내실 거죠? 네. 영덕외고, 대일외고, 이화여고, 국제고, 서울외고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네요. 서부학군을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고등학교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사고 지금 거의 추첨제도로 진행을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서부학군의 2012년도 수능 성적을 보시고 계십니다. 2등급 이내 학생은 어떤가요? 서울여고 6%, 상암고 5%, 경성고 4%, 그리고 이대부고 7.5%, 인창고 5%. 요 정도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죠. 실제 분위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강사진, 교재, 커리큘럼, 시험 문제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학년도 서부학군의 고교별 대학 진학률을 좀 보고 계십니다. 먼저 보시면 상암고등학교가 진학률은 뭐 지금 45.9%로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대학 진학률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률이 아니라 그냥 대학 진학률을 보고 계시는 거고, 충암고등학교도 이제 45.3%, 대성고등학교도 39.6%. 진학률은 높습니다. 그렇죠. 서울인이 아니라
지방대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탑반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대원외고부터 쭉 보여드렸고 일반고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좀 집중적으로 외고 쪽에 한번 포커싱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대원외고는 스카이 진학률이 아까 2등급 이상이 90 거의 뭐 퍼센트가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카이 대학 진학률은 58%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체 정원의 반 이상이 스카이를 간다고 보시면 맞겠죠? 그리고 한영외고, 또 명덕, 대일, 이화, 서울외고는 비공개. 그러니까 외고 중에서도 서울외고가 조금 많이 처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스카이는 이제 그렇다면 스카이를 도대체 누가 가는 거냐? 저 외고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정말 스카이 서영고까지는 전국에서 1.6% 안에 드는 학생들이 들어가죠.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다. 엄청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하니 중경외시까지는 1.5%에서 6%까지가 이제 이 학교를 진학이 가능한 거고 인서울은 11%.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등급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11%거든요. 그렇죠? 1등급이 4%고 2등급까지가 11%예요. 7%, 4% 더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능을 보든 객관적인 시험을 봤을 때 11%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지금 현재 충남 중학교에서 이거 말고요. 전국구, 수능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시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이렇기 때문에 탑반 학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외고, 자유농사리고, 일반고 이런 순서대로 좀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순정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길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소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다는 것이죠. 2012년도 스카이 진학률을 지금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지금 얼마 안 된 자료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희한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비고일 간담회를 할 때에는 대성고를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은평관에서도 나름대로 또 괜찮은 실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대성고등학교는 서울대 5명, 고려대 29명, 연세대가 37명, 합계가 71명. 스카이를 13.1%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재수생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수치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 도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실제 고3 학생들과 재수생 포함한 수치의 차이는 엄청나더라는 거죠. 자릿수 자체가 다르고. 가만히 이렇게 쭉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4년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까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문대를 간 숭실고, 충암고, 대성고 학생들이 다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스페시픽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고에서 그만큼 전략이 좀 없는 거죠. 대입을 보낼 때 수능이 약하고 내신을 너무 강조를 하고 이런 뭔가 비효율적인 어떤 컨텐츠 때문에 아이들이 재수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번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태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입에서 원하는 기준, 70만 명 중에 몇 그룹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각각의 외고부터 시작해서 일반고의 서부학군의 학교들까지 좀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조금 시선을 돌리셔서 객관적인 시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 봐가지고 제대로 좀 그거를 1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되게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걸 잡고 되는 거는 조금 놔두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지 무턱대고 문법이 약하다, 단어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국가영어 시험 자체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모든 영역들을 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지 않고 다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수능에 있어서 영어 B형의 시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와 수학은요 지금 A형, B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 어려운 게 B형이고 쉬운 게 A형인데 난이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지방대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충북대라든가 이렇게 국공립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교 가려면 무조건 영어 B형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 B형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이에요. 수능의 외국어 영역인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영어 B형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시험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든 표가 있죠.
1번부터 45번까지 45문항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지금 애들을 분석을 했냐면 이걸 갖고 저하고 좀 이따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룹핑을 하셔서 상담을 하실 거고 애들이 이 시험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지금 한 거의 10회차가 넘게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성적표를 만든 건데요. 시험지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배치를 다 했어요. 어려운 문제 여기, 쉬운 문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성적표 보시면은 이따 보실 텐데 1번부터 몇 번에서 어느 문제를 틀렸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22번까지는 듣기 문항입니다. 듣기가 50%로 지금 증가가 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요. 그 중에서 파란 색깔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10번 틀렸다 그러면은 쥐어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탐만인데 거기 왜 틀렸냐 이놈의 새끼야 잤냐 이제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 독해 문제도 당연히 앞부분에서 틀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얘가 집중력이 흐려졌거나 졸았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노란색입니다. 14, 15번, 32번부터 40번 3등급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보라색이 그 다음 2등급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2등급에서 1등급을 딱 올라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수능 B형에서는 바로 빨간 색깔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28번에서 31번까지의 수능 B형 문제들은 빈칸 추론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42번, 48번은 장문 쪽에 속해 있지만 역시나 추론 문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배치가 무조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충 보시면 이런 어떤 위치 설정이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중간에 앞뒤로 섞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또 탑반 학부모님들하고 이걸 공감하고 싶은 제 욕심은 뭐냐면 야 공부해가 아니라 야 시험지 좀 보자 자 난이도 보자 이게 약한가 봐 하고 이제 속을 좀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뭐가 막 올라오셔도 이렇게 좀 내리시고